자 보십시오. 그 경축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지칭해서?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단속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활개 치고 있는데 시장에 보셨습니까? 아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사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민주노총 간첩이다 네. 해가지고 세계 유례 없이 국정원 잠바 입고 압수수색했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못해요. 이게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으면은 단속의 책임이 네.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 세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좀 코믹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경축사에서 그렇게 정확히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아니 그러고 보면 그 읽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야당과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장에 해임되고 네네.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용공, 네. 이재명 대표는 비리로 네. 구속하려고 한다. 네네. 그리고 모든 민주 세력을 좌파로, 네네. 좌파 언론으로, 좌파 노조로, 좌파 시민단체로 척결해서 이 나라를 무경화시켜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하는데 1년 반 만에 딱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공산 전체주의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니다는 뜻이고 그렇죠. 전체주의 그러면 민주적으로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뜻인데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뜻인데 세상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국민이 뭐가 좋아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양반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러한 빅핫 이슈를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 자꾸 하시면서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 이슈가 묻힌 거예요. 네, 또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출두로 가니까 모든 뉴스가 그쪽으로 가는데 네, 이 나라 학자들, 네,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이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필 네, 8.15 네, 네, 경축사 그 시간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을 위해서 하나도 성의를 양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위안부, 강제징용, 역사 문제를 네네. 완전히 일본에 퍼주고 왔는데 심지어 일본 언론마저도 이제 일본이 한국의 성의를 보일 때다 했는데 그 시간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일본 강요들, 무슨 일본 반성을 의원들 합니까? 다 참배했어요. 더 제가 억울한 것은요. 브루타스 너 맞아? 네, 미국이 또 미국 너 맞아? 네네. 하필 어제 미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동해는 일본에다. 앞으로 일본해로 표기한다. 네, 이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우리 역사를 위안부를 강제징용을 다 퍼주게 하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 영토까지 퍼줄 거냐.
이 어떻게 미국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독도가 네. 일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훈련하면은 우리 일본에서 독도를 침범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번에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의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한미일 3국 합동 군사 훈련 얘기가 나올 텐데 독도 근해에서 훈련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미일 3국 합동 훈련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쓸 거 아니에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돼야 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굴종하지 말고 네. 일본 총리 되지 마라 이거죠. 거기서 딱 거기에서 우리 역사와 네네. 민족의 자존심을 일본에 퍼주었는데 이제 우리 영토마저 네. 바꾸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담이 아니잖아요. 네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례화하겠다. 아 계속하겠다. 이런 그래서 회의를 붙인 거예요. 정권이 바꿔줘도 계속하겠다. 이런. 예.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의제가 아니죠. 의제가 무슨 필요합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제에 포함시켜라 하고 네네. 요구를 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태평양 군도의 인구 10,000명, 20,000명 되는 나라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네네. 미국은 그쪽에 간다고 하지만은 수산업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아요. 자기들 수산권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는 직결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제를 포함시켜야 된다 하고 요구를 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요구를 안 해서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회의에 무슨 의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네네. 과학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해라. 네. 이런 요구와 함께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우리 땅인. 독도는 우리 땅인데 동해인데 바이든 대통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천벽력 아닙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 앞으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은 일본해로 표기한다. 지난번 군사훈련 할 때도 일본해로 표기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따졌지만은 검토한다 넘겨버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정상회의 의제로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발언을 해서 동해로 표기하고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검증 후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가지고 귀국하셔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안 그러면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 따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우리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검증한 후에 방류하라. 그렇죠. 하나는 동해는 동해다. 결코 일본해가 아니다. 라는 만약에 것을 이걸 네. 인정하면은 우리 독도가 위험하죠. 언젠가는 일본으로 가버릴. 현재 일본에서도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자기들 그렇죠. 땅이라고 하고 있고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오늘 아침 김현정 뉴스에 CBS에서 네,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했더라고요. 네네 제가 들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완전히 꿀려버렸습니다. 아니요 박 시장님께서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박남매는 잘해요. 거기서 들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인터뷰였어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5G 이건 세계 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이것이 이 안보의 연결 그걸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연결해서 이거를 우리가 따라 우리의 기술을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득도 가져와라 하는 것 하나 함께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지 않느냐. 아메리칸 파이. 이번에는 아메리칸 파이를 나눠 가지고 와라. 우리의 국익을 챙겨라.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부르지만 말고 나눠 갖고 와라. 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네. 우리 박남매는 시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네. 국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교는 전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네. 51%를 가져오고 49%를 주면 성공한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는 나눠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100% 주어버렸는데 네. 박영선 장관이 오늘 아침 얘기한 것은 파이를 갖고 와라. 우리도 먹고 네.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니 박남매가 그냥 박남매가 아니다. 박남매가 아니에요. 네, 본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없으니까 허물허물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걸 기대하십니까? 해야죠. 해야죠. 네. 해야죠. 아니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바이든이 어쨌든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친밀하게 하도록 유도를 했잖아요. 압력도 넣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도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뭐 음으로 양으로 미국이 작용을 했잖아요. 뒷배죠. 일본의 뒷배 내어서를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